네, 안녕하세요. 10주차 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연속적인 전하 분포에 의한 전개 중에서 선전하에 의한 전개를 알아봤어요. 오늘은 면전하에 의한 전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전하에 의한 전개는 지난 시간에 봤던 거 한번 더 보도록 하죠. 한번 조금 살펴볼게요. 전하 분포에 의한 전개예요. 그래서 많은 양의 점전하가 분포되어 있을 경우 얘네들을 다 더해가지고 뭐 Q1, Q2 해가지고 얘네들을 다 더해가지고 여기에 이쪽에서의 전개를 구하라 라고 하면 얘네들 다 더하는 거였어, 점전화일 경우에는. 근데 이걸 다 그냥 일일이 다 구하는 거는 사실은 이 점전화가 많을 경우, 굉장히 많을 경우 걔네들은 이제 시그마로 표현을 하면 되는데, 시그마 뭐 i는 1부터 뭐 100개면 100개, 무한대면 무한대 해가지고는 전개를 다 더하면 되는 거였어요. 전개를 이렇게 더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거 다 더하는 게 비효율적이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선이 이렇게, 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도선에 의한 전개를 구할 때 이거 각각을 다 어떻게 더하겠어? 그래서 이때에는 그러면은 선전화 밀도를 이용해 가지고 전개를 구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선전화 밀도 로 L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전개를 구했었죠. 그렇죠? 오늘은 이제 면전화예요. 어떠한 임의 면이 있을 때 이 미소 면적에 의한 전개가 어떻게 되는가, 얘를 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면전화 밀도에 의한, 이때 보통 면전화 밀도는 로 S 면이다 스퀘어 해가지고는 일단 이니셜로 S를 아래 첨자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얘는 면전화 밀도에 의한 전개를 한번 우리가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전화 밀도는 L분의 Q로 하면 됐었죠. 지난 시간에 어떤 전하가 선의 라인에 어느 정도 분포가 되었는가, 그걸 갖다가 사용을 했었던 거고, 이것의 단위는 쿨롱의 전하의 단위는 쿨롱이고 길이는 미터로 쓰면 되는 거니까 쿨롱 퍼 미터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면전화 밀도도 쿨롱에다가 쿨롱 퍼, 그래서 면이니까 얘는 S로 이렇게 써서 쿨롱 퍼 제곱미터로 이렇게 단위를 사용하면 되겠죠. 최적도 마찬가지로 최적을 V로 표현할 경우 V분의 Q로 쓰고 얘의 단위는 쿨롱 퍼 세제곱미터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전화 밀도에 의한 전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전화 분포에 의한 전개는 공식은 이렇게 딱 나와져요. 이 입실론 제로분의 로 S 이렇게 나와지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오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 면이 있다라고 하자고요. 임의 면이 이렇게 원으로 그려도 되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려도 되겠어요. 요 미소 면적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겠어요. 이 미소 면적, 요걸 DS 미소 면적이라고 해서 DS라고 쓰겠습니다. 이 미소 면적에 의한 임의 점 P, 여기를 P라고 하죠. P. 이 지점의 전개는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나가는 전개는 미소 면적에 의한 전개라고 해서 D2로 쓰고, 여기 거리를 P점까지의 거리, 이 미소 면적에서 P점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러면 요 전개도 그래서 요 이니셜 따가지고 R로 첨자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DER, 이 전개를 어떻게 구할까 고민을 많이 했죠, 당연히. 그래서 그러면 이 지점에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어요. 수직으로 내려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린 요 거리는 일반 그냥 Z로 내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Z라고 할 경우, 그리고 요 수직으로 내린 이 지점하고 여기까지 거리를 스몰 r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P 지점하고 여기 이 지점, 임의 지점, 이 면적까지 그 각도를 세타라고 표현할게요. 세타, 이렇게 세타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DER은 우리가 전개는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벡터로 표현 안 하고 일단은 이제 그 크기만 한번 구해 볼게요. DER은 전개니까 4파이 입실론 제로 뭐였어? 그렇지, R 제곱분의
전개는 그냥 Q만 쓰면 되는 거였어. 근데 Q만 쓰면 되는데 얘의 지금 전압 밀도가 어떻게 된다고? 로 S로 표현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로 S. 얘는 단위가 그래서 쿨롱 퍼 제곱미터다 라는 것이죠. 아, 저기 여기에다가 전하 Q를 써주면 되겠는데, 이렇게 Q를 써주면 되겠는데, Q로 표현 안 하고 이렇게 면전화 밀도를 이렇게 표현해놨어. 그래서 이 전하 Q라는 놈은 그래서 로 S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전하가 나올까? 그렇지, 면적을 곱해주면 되겠지. 왜? 여기가 지금 단위 갖고 계산을 하면 돼. 그게 쉬워요. 쿨롱이고 여기 제곱미터잖아. 그치? 쿨롱은 전하 Q의 단위야. 전하 Q의 단위야. 그쵸? 그러면 요 분모에 해당되는 제곱미터를 나눠주면 쿨롱이 나와질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가 로 S에다가 뭘 곱해주면 되겠냐 하면은 면적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일반적인 표현법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미소 면적에 의한 전개를 구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미소 면적에 의한 전개이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되는 전하는 이 미소 면적을 전하 밀도에다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Q에 해당되는 부분을 뭐로 쓰면 되냐 하면은 지금은 이렇게 해서 로 S에 뭐 써주면 된다고? 그렇지, DS로 이렇게 써주면은 이 전개를 표현한 형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 그런데 이 식을 보고서 전개를 갖다 구하려고 하니 이 식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미소 면적 DS를 갖다가 얘 이제 적분해주면 되는데 이 면적을 어떻게 적분할 거야?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그렇게 곱해줘야 되나?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한 것이죠. 아, 이 미소 면적? 그래, 여기 거리가 R이고 여기 갖다가 미소 면적이니까 조금 변한 이렇게 조금 변한 이렇게 조금 변한 요 미소 면적인 거니까 그 미소 면적에 대한 해당되는 각도가 있겠네. 그러면 요걸 갖다가 d 파이라고 써볼게요. d 파이. 미소 면적에 대한 각이니까 그냥 파이로 쓰는 것보다는 미소 면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적당한 것이죠. 그래서 파이로 쓰지 않고 d 파이로 쓰는 게 더 맞는 표현이에요. 미소 면적이니까. 그래서 여기 미소 각이야 이거. 그러면은 면적이라는 것은 가로 곱하기 세로인 거니까 직사각형 뭐 사각형으로 생각할 경우 이렇게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이 면적 구하려고 해. 그러면 요 길이 요 밑에 있는 이 길이랑 요 길이를 곱해주면은 이 면적이 나와지겠네. 즉 이 DS라는 놈은 여기를 R이라고 하면은 요건 미소 길이 조금 변한 거리야. 그래서 TR로 표현하면 될 거고 여기는 요 길이는 이쪽 거리는 R 곱하기 요거 D파이라고 표현해 놨으니까 여기를 D파이로 표현해 놨으니까 D파이로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요 길이는 몇으로 하면 될까? 그렇지, 호도법 배웠지. 그래서 R에 D파이로 써주면 돼. 즉 여기 높이는 이 높이는 R에 D파이 써주면 되고 이 밑변은 뭐로 써주면 돼? DR로 써주면 되겠다라는 것이지. 근사화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아주 미소한 거니까 그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즉 DS는 이렇게 R D파이에 DR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4파이 입실론 제로에 R 제곱분의 로 S에 DS가 R에 D파이에 DR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 보니까 R 나오고 파이는 내가 대충 알겠어. 왜? 파이라는 거는 요 각이니까 무한 면전화라고 할 경우 얘를 갖다가 0부터 한 바퀴 삥 돌리면은 이 전체의 면적이 나와지겠죠. 아, 그런데 R하고 DR 이거 직각좌표계 뭐 이런 거로 써야 되나? 이거 어떻게 풀지? 고민을 했죠 또. 아, 그러면 이 삼각형을 보고서 요런 식을 또 하나 만들어 보자. 즉 탄젠트 세타는 이 삼각형을 이렇게 봤을 때 탄젠트 세타는 뭐분의 뭐라고 쓰면 될까요? 그렇죠, Z분의 R로 써주면 되는 것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그리고 또 여기 DR이 있어.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양변을 전미분해 보겠어요. 그러면 탄젠트 미분하면 뭐가 될까? 이거 공업수학 때 외우라고는 했었는데 시컨드 자승 세타가 되지. 근데 자기 자신한테 미분했다라고 해서 d 세타 이렇게 써주면 되고
요거를 R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얘는 어떻게 될까? Z분의 Z는 상수로 취급하면 돼. 그래서 Z분의 1에 DR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므로 요 식으로부터 R은 Z의 탄젠트 세타라고 쓰면 되는 거고, 요 식으로부터 DR은 시컨트 자승 세타에, 물론 요식 갖고도 점미분하면 되는데요. Z의 시컨트 자승 Z의 시컨트 자승 세타의 D 세타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요거 쉽게 다른 거로 설명을 하나 더 하면은 Y는 탄젠트 세타라고 쳐. 이렇게 탄젠트 세타, 탄젠트 X라고 써도 되는데, 그러면 얘 미분하면 뭐가 될까? 즉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D 세타분의 DY는 탄젠트는 시컨트 자승 세타야.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므로 DY는 어떻게 쓸 수 있어? D 세타 이쪽으로 곱해주면 되니까 시컨트 자승 세타의 D 세타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야. 요렇게 미분하는 거를 우리는 보통의 미분이다 해서 상미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렇게 그냥 전체로 그냥 한 방에 딱 미분했어. 그래서 이걸 전미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바로 이렇게 미분하는 거 나와야 되는데요. 아직 미분을 우리가 공업수학 때 안 배웠죠. 그래서 그거 이제 그거 참고하고서 여러분들 미분을 모르는 사람은 그거 참고해서 좀 그거 참고한 다음에 다시 이 수업을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요 R은 G의 탄젠트 세타, 요거 미분해도 DR 전미분하면 자기 자신한테 미분했어. R을 자기 자신한테 미분하면 1이고 자기 자신한테 미분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DR로 써줘. 그럼 1 곱하기 DR은 DR이니까 DR 이렇게 써주면 되고, Z는 상수 취급해서 그대로 써주고, 탄젠트 세타는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시컨드 자승 세타야. 근데 자기 자신 세타에 대해서 미분했다라고 해서 D 세타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얘 이렇게 내려오고 얘 이렇게 미분해가지고 D 세타에 대해서 이렇게 DR에 대해서 쓰면 DR은 Z의 시컨드 자승 세타의 D 세타다라고 이렇게 써도 되고요. 자, 그래서 R과 DR을 구했습니다. R과 DR 여기에 해당되는 걸 구했어요. 그래서 저 식을 더 풀면 는 해서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로 S에다가 R이 몇이냐 하면은 G의 탄젠트 세타야. 그래서 G의 탄젠트 세타, G의 탄젠트 세타 썼고요. 그래서 R 쓴 거야 현재 R. 그 다음에 D파이 그대로 써주고 DR은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G의 시컨드 자승 세타의 D 세타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요 놈을 이렇게 이제 지금 저 구좌표계 로 이제 구좌표의 변수로 이렇게 바꿔 놓은 형태가 되네요. 아, 이렇게 놨는데도 불구하고 Z라는 거 이렇게 여러 개 나오고 탄젠트 나오고 시컨트 나오고 이래서 요걸 조금 더 좀 간소화할 수 없을까 또 한번 생각을 해봤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 탄젠트 세타는, 그래서 얘를 갖다 한번 대입해 볼래요. 그냥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여백을 이용해서 정리를 할까 하다가 그냥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 분의 로 S 이렇게 쓰고 G 쓰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Z분의 R이야. 여기다 써놓은 것처럼, 또는 이 삼각형은 다시 봐서도 되죠. 그래서 Z분의 R로 이렇게 쓰겠어요. 좀 수식을 좀 간단하게 할 수 없나 해가지고 이제 해보는 거야. 삼각함수로도 해도 되겠지만은 삼각함수가 더 버거울 수 있어서 이렇게 쓸게요. 일단은. 그리고 그 다음에 Z 쓰고, 시컨트 자승 세타인데 시컨트 세타는 뭐분의 뭐야? 코사인 세타분의 1인 것이지, 코사인의 역수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이 삼각형으로부터 코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야? 그렇지, 라지 R분의 Z네. 그치? 그래서 라지 R분의 Z로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야. 그쵸? 그거분의 1이 있는 거네. 그래서 얘는 뭐분의 뭐가 되는 거야? Z분의 라지 R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시컨드 자승 세타라고 되어 있는 이 놈은 우리 뭐가 되느냐 하면 궁극적으로
Z분의 R 이거의 제곱에 D세타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뭔가 조금 약분되고 뭐 그러는 기미가 보여요. 그래서 한번 약분이 되는가를 확인해 볼게요. 요 괄호를 풀면 여기 분자는 R의 제곱이지, 여기 R의 제곱이 있네. 그래서 이 R의 제곱은 약분이 돼. 그냥 분모에 지금 Z의 제곱이 있는데 이 Z하고 이 Z하고는 약분되고 이 Z하고 여기 제곱, 여기 Z의 제곱이니까 이 Z의 제곱은 하나는 약분되네. 그치? 그래서 분모는 Z만 남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을 좀 더 간단하게 쓰면 이제는 정리해보면 4파이 입실론 제로, 그 다음에 분모에 해당되는 거 보니까 Z가 있어. 그리고 로 S 써줄까? 일단 로 S 써주고 여기에 곱하기 Z분의 스몰 r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파이 d세타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네요. 물론 이 식도 보니까 4파이 입실론 제로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로 S고 Z분의 R이야. 이 Z분의 R은 그래서 뭐로 쓸 수가 있겠어? 그렇지, 탄젠트 세타로 쓸 수가 있겠네. Z분의 R은. 그리고 d파이 d세타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임의 지점, 임의 면적이, 이 면적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막 어느 구석에 있어도 되는 거야. 그 미소 면적인 거예요. 아,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그러면은 여기 이 지점에서 수직으로 내린 이 전개로 일반화해서 한번 좀 써보자. 아, 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즉 여기가 각도가 세타니까 여기도 각도가 세타가 될 것이고요. 그때 이 전개를 D2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D2는 그러므로 이 D2는 수직으로 내린 이쪽 방향으로의 전개를 의미하는 거야. 이 D2는 그래서 D는 여기가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뭐로 쓸 수 있어요? 그렇지, D2 아래 코사인 세타로 써주면은 전개 D2를 표현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요거를 D2R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하겠어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대입하겠어. 그러므로 4파이 입실론 제로 왜 로 S에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이니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써주고 여기까지 썼지. 그 다음에 d파이 있고 d파이, 그 다음에 d세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d2r은 그래도 다 쓴 거예요. 그쵸? d파이 d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곱해줘야겠네. 코사인 세타 하니까 여기 약분되죠. 약분, 코사인 세타와 이 코사인 세타 약분되네. 그러므로 남는 것은 4파이 입실론 제로 로 S에 사인 세타의 d파이의 d세타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게 D2는. 자, 이제 무한 전개를 구해보겠어요. 이 면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갖다가 이 파이를 0도부터 여기 파이가 이 파이 이렇게 파이가 이렇게 해서 여기 미소각이었잖아. 이 미소각을 이렇게 한 바퀴 삥 돌리면은 이게 전체의 면적이 되지. 그렇죠. 그래서 구간을 파이는 한 바퀴 돌리는 거니까 0부터 2파이의 구간을 하겠어요. 또한 이 세타라는 이 각도는 0도면은 여기 있는 면적인 거니까 그거부터 해서 얘를 갖다가 각도를 90도로 쫙 올려봐. 그러면 90도로 올린 상태에서 세타가 90도인 상태에서 이 파이를 한 바퀴를 돌리면 무한 평판면이 되겠네. 면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전개 2는 얘를 양변을 적분할 거야. 적분. 면적분하겠다라는 얘기야. 이것도 적분하겠다라는 얘기야. 면적분. 근데 이 면적분은 지금 세타와 파이에 대한 관계식이니까 우변은 얘 적분해주면 전체 전개가 나와지는 거고 좌변은 그래서 2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요 우변을 풀어서 여기다 이제 넣어주면 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 보니까 4파이 여기다 쓸게요. 4파이 입실론 제로 로 S에 사인 세타 쓰고 D파이 쓸래. D파이. 그럼 D파이는 적분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야? 그래서 D파이가 요 미소 여기 미소 각도였으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돌리는 거니까 얘는 D파이에 대해서는 0부터 2파이로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은 한 바퀴 삥 돌린 것에 대한 전체의 합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그 다음에 D 세타가 있네. 이렇게 그래서 D 세타 써주고 세타는 몇 도부터 몇 도야? 그렇지 0부터 0 여기가 이렇게 내리면 0도인 거고 이렇게 가주면은 90도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0부터 90도까지 2분의 파이 또는 이걸 세타라고 놓고서 이제 임의 각도인 이 지점에서의 이제 저 뭐야 면전화 밀도를 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구하는 것은 이제 다른 책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지금 우리 교재는 이제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걸 얘기를 선전하러 갖고 했는데 이렇게 면전화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로 적분해 주면 되겠다라는 얘기네 세타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거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했는데 이 적분 몰라가지고 틀리면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0부터 2파이 그 다음에 요거 적분해 줄 건데 요 파이에 대한 적분이네. 그러므로 요 놈들은 상수 취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빼겠어. 4파이 입실론 제로 그리고 로 S에 사인 세타 써주고 그러면 요거를 지금 요거를 여기를 앞으로 뺀 거야. 그 다음에 파이에 대한 적분인 거니까 여기에다가는 뭘 써주면 돼? 그렇지. 그렇게 그냥 파이 써주면 돼. 대신에 이거의 적분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 그렇지. 0부터 2파이 0부터 2파이로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D세타가 있으니까 D세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요거 뭐 파이에 대해서 2파이 대입해주고 빼기 0 대입해주면 이 값은 뭐가 될까요? 2파이가 되겠지. 2파이. 그래서 이 식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4파이 입실론 제로 로 S에 사인 세타의 2파이가 되는 건데 2파이를 먼저 쓰면 여기다가 2파이를 여기다 쓰면 그리고 여기 사인 세타 쓸래요. 사인 세타의 D 세타만 이렇게 남겠네요. 이렇게 남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조금 빠른 감이 있을 수 있으니 강의 내용은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면 훨씬 더 퍼펙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요거 적분하는 거 대입하는 거 해볼게요. 이거 다 쓰기가 싫어서 그러는 건데 요거를 그냥 퉁 밀어서 요거를 상수 취급할게요. 요거 그러면 요거 적분해주면 뭐가 되겠어? 파이잖아. 이거 적분한 게 파이잖아. 거기다 2파이 대입해줘봐. 그러면 가로 열고 2파이 빼기 그 다음에 0 대입해 주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2파이 빼기 0은 몇이야? 2파이잖아. 그래서 2파이 이렇게 쓴 거라고. 그럼 2파이 곱하기 이거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2파이 곱하기 요거 다 써준 거예요. 그 다음에 D세타 이렇게 나온 거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요거 또 구하려다 보니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로 S는 세타하고는 전혀 무관해. 즉 상수 취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4파이 입실론 제로 로 S에 2파이 이렇게 써주고 이게 약분이 지금 됐는데 그냥 쓸게요. 일단은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적분하는 거네. 사인은 뭐를 미분하면 사인이 될까? 그렇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지.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써주고 0부터 2분의 파이 이렇게 대입해 주면 되겠죠. 2분의 파이. 그래서 여기를 약분이 되니까 일단 약분합시다. 이거 2파이랑 4파이 약분되니까 여기 2가 남네. 그래서 얘 써주면 그리고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4 빼겠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2 그리고 여기 입실론 제로 있으니까 입실론 제로 써주고 그 다음에 요거 로 S2가 있는 거니까 로 S 써주고
그리고 괄호 묶어서 2파이 대입해주면 코사인 2파이가 되지. 코사인 2파이는 몇이야? 2분의 파이는 몇이야? 코사인 2분의 파이는. 그렇지, 0이네. 빼기 코사인 0은 몇이야? 1이지, 코사인 0은. 그래, 이렇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마이너스니까 여기 플러스 돼가지고, 이거 플러스 돼가지고, 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나와? 이 입실론 제로 로 s가 이렇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즉 전개 2라는 놈은 그 크기는, 그 세기는 이 입실론 제로 분의 로 s인 것이고, 얘를 벡터로 표현하면 전개 2는, 그래서 전개 2는 크기는 이 입실론 제로의 로 s가 되는 것이고, 이거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지금 이거 수직으로 내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방향은 이 방향,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겠지. 이거에 대한 단위 벡터를 뭐라고 쓰면 될까? 그냥 AN으로 쓰겠어요. 법선 벡터다라고 해가지고 N이라고 쓰겠어요. 그래서 이 입실론 제로분의 로 s의 an 벡터, 크기는 1인 방향 성분만 갖고 있는 벡터인 것이고, 이 an은 면에서 수직인 단위 벡터다, 수직인 법선 벡터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이 이 입실론 제로분의 로 s의 an 벡터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내용이 조금 복잡하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증명하는 것을 생략하고 공식만 이렇게 탁 얘기를 하면은 어느 순간이든 여러분들은 까먹게 되어 있죠. 그래서 증명을 이렇게 한 거고요. 이렇게 증명한 내용을 판서한 내용을 내가 캡처해가지고 이렇게도 업로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요 내용을 한번 보고서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면전화 분포와 전개해가지고 다른 책들은 이제 원판으로 얘를 갖다 비교를 해가지고는 이제 구한 거야. 지금 그 설명을 내가 한 거고요. 난 원판이라고 안 하고 그냥 이런 면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미소 면적에 의한 전개 어떻게 되는가, DER 어떻게 되는가 설명을 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한 거고, 이렇게 나온 것이고, 여기에 이제 Z축 방향, 즉 이 Z축 방향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법선 단위 벡터를 n 벡터라고 표현을 하면은, 이때는 이제 n 벡터는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여기 n 벡터. 어쨌든 그거 푼 거예요. 이렇게 지금 푼 내용대로 그대로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 풀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써놓은 거고요. 이때 풀 때 여기 세타를 나는 좀 전에는 2분의 파이로 놓고 내가 풀어줬었는데, 파이라고 안 하고 이미 미소 면적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 각도가 2분의 파이가 아니라 그냥 세타라고 놓고 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타라고 놓은 것이고, 만일 이 세타가 2분의 파이면은 전체의 면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 무한 면전화에 의한 전개는 EZ는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진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전개는 단위는 볼트 퍼 미터를 일반적으로 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호도법에 대한 설명 우리가 전기자기학 초반에 설명을 했었고요. 그거에 대한 또한 이렇게 풀이 방법, 아까 내가 했던 내용을 여기에 또 한 번 더 이렇게 풀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것도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뭐 내용이 사실은 조금 빠르죠. 지금 이런 것들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못 따라오고 있는지. 몇 번 여러분들이 듣고요. 천천히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유도해낼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기를 희망합니다. 기대합니다. 네, 오늘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